할머니, 코 옆에 점을 찍어보세요. 복이 올 거예요. 코 옆에 점을 찍은 노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주팔자를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 이 얘기를 들은 독사 영감은 저 아이를 그래 준비는 되었느냐? 저 아이를 납치해와라. 살려주세요. 네 아버지를 살리고 싶거든. 나를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상주의 석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남의 땅을 부쳐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아내가 일찍 죽어 만복이라는 8살 배기 아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석이는 만복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로 만복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었기에 자기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서라도 만복이 밥그릇은 가득 채워주었고 헌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만복이 옷은 새로 지어 입혔습니다. 만복이도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니 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였고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종일 기다렸다가 해질녘에 마중을 나가곤 하였지요. 세상에 둘뿐인 부자였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복이에게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만복이 눈에는 보였는데 사람 주변에 색깔 있는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탁한 기운이 엉겨 있었지요. 처음에는 만복이도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차츰 깨닫게 되었으니 그 기운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짙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나 큰 불운이 찾아왔고 황금빛 기운이 감도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들어왔으며 붉은 기운이 이글거리는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살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만복이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것 같았고 괜히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해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석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꾸렸는데 추수한 곡식 일부를 장에 내다 팔아 겨울 양식을 장만해야 하였습니다. 석이가 짐을 다 꾸리고 갓을 쓰려는데 만복이가 잠에서 깨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 시커먼 안개가 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냥 검은 기운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죽음의 기운이었는데 만복이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짙고 무서운 기운이었지요. 만복이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에 가면 안 돼. 만복이가 다급하게 외치자 석이가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오늘 안 가면 겨울에 굶어 죽는다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만복이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죽음의 기운이 보인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지요. 석이가 갓을 쓰고 짐을 들려는데 만복이가 갑자기 아버지의 갓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툭! 갓끈이 끊어지며 갓이 땅에 떨어지자 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놈아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갓 쓰면 죽어. 가지마. 만복이가 울부짖자 석이가 움찔하였습니다. 만복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이의 눈에 진심 어린 두려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지요. 석이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아 알았다고 가끔 고치고 갈 테니 울지 말라고 달래자 만복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이가 갓끈을 고치기 시작하였는데 끊어진 부분을 잇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륵쾅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석이와 만복이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귀 당산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벼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당산나무가 벼락을 맞아 두 동강이 나며 쓰러졌는데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곳이 바로 장터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만약 서기가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그 길목을 지나고 있었을 것이고 나무에 깔려 죽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보기를 바라보았는데 만보기가 아버지 어깨를 바라보니 아까 보이던 검은 안개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비켜간 것이지요. 보가, 내가 어떻게? 서기가 더듬거리자 만보기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안 돼. 아버지 죽으면 나 혼자야. 만보기가 울먹이자 서기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네 아들 만보기가 아버지 목숨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당산나무가 쓰러질 것을 미리 알고 아버지를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소문은 점점 커져 만보기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돌았지요. 서기가 걱정이 되어 만보기에게 그날 어떻게 알았느냐고 아버지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물으니 만보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눈에 이상한 게 보여. 사람 주변에 색깔 있는 안개 같은 게. 만보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서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어깨에 시커먼 안개가 보였다고.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안개라서 붙잡은 거라고 말하자 서기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가,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서기가 단단히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만보기를 꼭 껴안으며 내 어미가 너한테 뭘 물려준 게냐고 중얼거리자 만보기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었지요. 당산나무 사건 이후 만보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주변에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기운은 그 사람의 운명이 언제 펼쳐질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검은 기운이 짙어지면 죽음이 가까웠고 황금빛이 밝아지면 재물이 들어올 때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보기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지도처럼 펼쳐졌는데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손바닥의 금이 그 사람의 팔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기운이 언제를 알려준다면 관상과 손금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기운이 흐르는 길목을 바꿔주면 운명도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이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나 아직 써먹어 본 적은 없었지요. 그해 겨울, 서기가 만보기를 데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서기가 곡식을 팔고 겨울 양식을 사는 동안 만보기는 장터 구경을 하였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며 걷다가 저잣거리 한쪽 구석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지 할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때가 껴서 시커멓고 머리카락은 엉겨 붙어 있었으며 냄새가 지독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갔지요. 불쌍해라. 저러다 얼어 죽겠네. 에이, 냄새나. 가자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으나 아무도 동전 한 Ꞵ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만보기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의 관상이 이상하였습니다. 저렇게 거지꼴을 하고 있으나 얼굴 자체는 말년에 복이 터질 관상이었지요. 광대뼈가 둥글고 턱이 넉넉하며 귀가 두툼하여 말년에 귀하게 모셔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에 황금빛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 기운이 한쪽으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깨진 쪽박으로 기운이 흘러나가고 있었지요. 쪽박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황금빛 기운이 물 새듯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저 쪽박 때문에 할머니의 복이 다 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복이 눈에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누더기 품 안에서 가느다란 황금빛 실이 뻗어 나와 푸역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만보기가 자세히 보니 품 안에 낡은 비녀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 비녀에서 기운이 뻗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만보기가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없는 눈이었으나 악한 눈은 아니었지요. 만보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금에도 복이 가득하였습니다. 재물선이 굵고 길었으며 생명선도 튼튼하였지요. 타고난 팔자대로라면 부자로 살았어야 할 사람인데 무언가가 그 복을 막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쪽박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 쪽박 어디서 났어? 만보기가 물으니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이거 죽은 남편이 쓰던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쪽박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이 할머니를 쪽박에 묶어두고 있었고 그 쪽박이 할머니의 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보기가 쪽박을 확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왜 이래? 할머니가 놀라 소리치자 만보기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그 쪽박이 귀신 붙은 쪽박이야. 그거 들고 있으면 평생 거지야. 만보기가 말하자 할머니가 멍하니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만보기가 할머니 품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품 안에 비녀 있지? 그거 꺼내봐. 만보기가 말하자 할머니가 움찔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표정으로 품을 더듬더니 낡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랬으나 한때는 꽤 귀한 물건이었던 것 같았지요. 이거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준 건데 이게 뭐가 된다고. 할머니가 말하자 만보기가 비녀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비녀 꽉 쥐고 저기 푸젓간 앞에서만 앉아 있어.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러면 귀인이 나타날 거야. 만보기가 또박또박 말하자 할머니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푸젓간 앞에. 왜? 할머니가 물으니 만보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 믿어봐, 할머니. 만보기가 말하고는 아버지를 찾아 장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멍하니 손에 쥔 비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푸젓간 앞으로 향하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부잣집 노마님이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사연인즉슨 이러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보기 말대로 풀잇간 앞에 앉아 비녀를 쥐고 있었는데 풀잇간 주인이 그 비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이었습니다. 그 비녀가 푸젓간 주인이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비녀와 똑같았던 것이지요. 푸젓간 주인이 다가가 어디서 이 비녀를 얻었느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바로 어릴 때 헤어진 친어머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푸젓간 주인이 사실은 큰 부자였는데 돈은 많으나 어머니를 잃어버려 평생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지요. 푸젓간 주인이 할머니를 업고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거지였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노마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지켜본 자가 있었습니다. 변사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상주 일대에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긁어 모은 자인데 사람들이 독사영감이라 불렀지요. 눈이 뱀처럼 가늘고 독하여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았고 버티는 자는
왈패를 풀어 두들겨 팼습니다. 독사 영감이 그날 우연히 장터에 왔다가 만보기가 거지 할머니에게 비녀를 쥐어주는 것을 보았고 며칠 뒤 그 할머니가 부잣집 노마님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독사 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애새끼가 팔자를 바꿔주는 재주가 있단 말이냐. 독사 영감이 혀를 날름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이었지요. 독사 영감이 만보기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그런 재주가 있다면 자기를 조선 제1의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독사 영감이 만보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거지 할머니 사건 이후 독사 영감은 만보기를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보기가 상주 외곽의 가난한 농가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고 아비와 단둘이 산다는 것도 알아냈지요. 독사 영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비 하나뿐이라면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간다. 애새끼만 살살 데려와라. 독사 영감이 왈패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날 밤 석인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달도 없는 그쯤 밤이었습니다. 서기와 만보기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 지 1시즌쯤 지났을 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기가 눈을 번쩍 떠 귀를 기울이니 발소리가 여럿 들려왔지요. 누구냐? 서기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왈패 대여섯이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만보기를 등 뒤로 밀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뭐 하는 짓이냐? 서기가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서기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고 피가 터지며 서기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만보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왈패들이 달려들어 두들겨 팼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몽둥이가 서기의 등과 어깨와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서기가 피를 흘리며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보기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하였으나 왈패 하나가 만보기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만보기가 발버둥 쳤으나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그때 마당의 가마가 멈추더니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독사 영감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채를 든 모습이었는데 달빛 아래서 보니 눈이 정말 뱀처럼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독사 영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기에게로 다가가 발로 밟았습니다. 그제 힘 좀 쓰려고 했나 보네. 독사 영감이 비웃으며 서기의 얼굴을 밟아 비볐습니다. 이 나쁜 놈, 아버지한테서 발치워. 만보기가 울부짖자 독사 영감이 고개를 돌려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이 먹잇감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지요. 오, 이 애새끼가 그 신동이란 말이지. 독사 영감이 만보기에게로 다가와 턱을 잡아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보기가 독사 영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사 영감의 얼굴 주변에 시뻘건 기운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듯한 살기 가득한 붉은 기운이었는데 만보기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흉악한 기운이었지요. 그리고 그 붉은 기운 속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곧 죽을 상이다. 만보기가 속으로 생각하였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독사 영감이 왈패들에게 손짓하였습니다. 애새끼만 데려가. 이놈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독사 영감이 서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만보기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만보기가 소리치자 독사 영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죽이진 않아. 네가 말 잘 들으면, 허튼 수작 부리면 네 아비 목을 베어 네 앞에 던져주마. 독사 영감이 말하자
만보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질이 된 것이지요. 왈패들이 피투성이가 된 서기를 질질 끌고 창고로 향하였습니다. 서기가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만보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보가, 도망, 가. 서기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하자 만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보기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으나 왈패가 만보기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만보기가 끌려가면서도 아버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눈에서 놓지 않았고 서기도 피범벅이 된 얼굴로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꼭 살려줄게. 만보기가 눈빛으로 말하자 서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닫히며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만보기가 가마에 실렸습니다. 재갈이 물려 소리를 낼 수 없었으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 찢어진 것이었지요. 얼마나 갔을까?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만보기가 가마에서 끌려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문이 높고 담장이 길었으며 기와가 반짝반짝 빛났지요. 그런데 만보기 눈에는 그 으리으리한 집이 달리 보였습니다. 집 전체가 시뻘건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듯한 붉은 안개가 집을 휘감고 있었고 군데군데 검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원한이 서려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야. 만보기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독사영감이 만보기의 등을 떠밀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매. 독사영감이 음흉하게 웃자 만보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웠으나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만보기가 주먹을 꽉 쥐며 독사영감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사영감이 만보기를 불렀습니다. 만보기가 끌려간 곳은 으리으리한 사랑채였습니다.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값비싼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향이 피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만보기 눈에는 그 화려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 가득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기운 속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독사영감이 상좌에 앉아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반쯤 빼더니 칼날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는데 그 모습이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잤냐? 독사영감이 물었으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며 만보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그거지 할멈 팔자를 고쳤다지. 독사영감이 물으니 만보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영감이 피식 웃으며 일어나 만보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조선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라. 독사영감이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들어 독사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사영감의 관상이 만보기 눈에 들어왔는데 욕심이 과해 제명을 재촉하는 상이었지요. 기운이 턱 밑까지 차올라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만보기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독사영감이 칼자루를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내 아비 목을 베어 내 앞에 던져주마. 알겠냐? 독사영감이 말하자 만보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만보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사영감은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말로만 하면 누가 믿냐? 우선 내 눈앞에서 증명해라. 독사영감이 손뼉을 치자 문이 열리며 하인 하나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등이 굽었고 눈빛이 풀려 있었으며 행색이 남루하였지요. 이놈은 칠성이라고 우리 집에서 가장 재수 없는 놈이다. 독사 영감이 칠성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이놈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야. 마당 쓸면 빗자루가 부러지고 물 쐰다 두레박이 빠지고 밥 먹으면 그릇이 깨지고 팔자가 뒤틀린 놈이지. 독사 영감이 비웃자 칠성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온 집안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온 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자, 이놈 팔자를 고쳐봐라. 못하면 네 아비 목이 달아난다. 독사 영감이 말하자 만보기가 칠성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만보기가 칠성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성이의 관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가 반듯하고 입이 넉넉하여 원래는 복이 있을 상이었지요. 그런데 미간에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다친 듯한 오래된 흉터였는데 그 흉터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 흉터가 문제구나.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있어. 만보기가 속으로 생각하며 칠성이의 손금을 보았습니다. 손금에도 복이 있었으나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었지요. 만보기가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이마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야? 만보기가 물으니 칠성이가 움찔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때렸거든. 칠성이가 말끝을 흐리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흉터를 남겼고 그 흉터가 칠성이의 팔자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보기가 칠성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앞머리를 내려서 이마를 가려. 그 흉터가 보이면 안 돼. 만보기가 말하자 칠성이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이었지요. 만보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어 뒤꿈치를 꺾어서 신고 다녀. 만보기가 말하자 독사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앞머리 내리고 신발 거꾸로 신으라고. 그게 무슨 비방이냐? 독사 영감이 비웃자 만보기가 대답하였습니다. 이마를 가리면 흉터로 새는 복을 막을 수 있고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나가는 복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만보기가 또박또박 말하자 독사 영감이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켜보기로 하였지요. 칠성아, 시키는 대로 해봐라. 독사 영감이 명령하자 칠성이가 앞머리를 내려 이마를 덮고 신발 뒤꿈치를 꺾어 신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마당이나 쓸어라. 독사 영감이 손을 내젓자 칠성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독사 영감이 만보기를 노려보며 말하였습니다. 효험이 없으면 내 아비 목이다. 알겠지? 독사 영감이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만보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칠성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보십시오. 칠성이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독사 영감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만보기도 따라 나갔지요. 칠성이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 끝에 뭔가 걸린 것이었는데 판에 보니 흙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금비녀였습니다. 오래되어 흙이 묻어 있었으나 틀림없는 금비녀였지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묻어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제법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독사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냐? 금비녀가 땅에서 나왔어. 독사 영감이 금비녀를 낚아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금이었습니다. 독사 영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독사 영감이 만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다. 이놈은 진짜야. 독사 영감이 외치며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히히, 치.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지요. 만보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넣었구나.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만보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칠성이가 만보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재수 없다고 구박만 받았는데 난생 처음 좋은 일이 생긴 것이지요. 칠성이가 만보기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만보기가 칠성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처음으로 생긴 인연이었지요. 그날 밤 만보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사 영감이 내준 방은 작은 골방이었는데 문 앞에 왈패가 지키고 서 있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요. 만보기가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다쳤을까? 밥은 먹었을까? 춥지는 않을까? 만보기가 뒤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왈패가 아닌 것 같았는데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만보기가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는데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왈패가 술 먹고 졸고 있으니 지금뿐이라며 만보기의 손을 잡아당겼는데 낮에 만보기가 해준 덕에 평생 처음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니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보고 싶지? 창고로 데려다 줄게. 칠성이가 속삭이자 만보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하였습니다. 창고는 본체에서 떨어진 구석에 있었는데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칠성이가 창문 쪽으로 만보기를 데려가며 여기서 말하라고. 자물쇠 열쇠는 영감이 가지고 있어 문은 못 연다고 속삭였습니다. 만보기가 창살 앞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만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가냐. 서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살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지요. 만보기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지며 많이 다쳤느냐고 물었고 서기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며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만보기가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으나 따뜻하였지요. 서기가 만보기는 다치지 않았느냐고, 그놈들이 뭘 하지 않았느냐고 다급하게 물으니 만보기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영감이 뭘 시켜서 아직은 안 건드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서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이내 표정이 굳어졌지요. 보가, 내 말 잘 들어라. 틈만 나면 도망가거라.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서기가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 아버지 두고 못 가. 만보기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 바보야. 넌 아직 8살이야.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만보기가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눈에 그 영감 죽을 길이 보여. 만보기가 말하자 서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만보기가 창살을 꽉 잡으며 설명하였는데 그 영감 관상이 욕심이 과해 제 명을 재촉하는 상이라고, 기운이 턱 밑까지 차올라 곧 터질 것 같다고, 자기가 그 길로 밀어넣으면 그놈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말하였지요. 서기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지요. 만보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제가 꼭 구해줄게. 약속해. 만보기가 말하자 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보가, 이제 가야 해. 왈패가 깰 시간이야. 칠성이가 다급하게 속삭이자 만보기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금방 또 오겠다고 말하자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지요. 만보기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만보기가 몸을 돌려 칠성이를 따라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온 만보기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영감은 욕심이 끝이 없어 내가 뭘 해줘도 더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다 스스로 무너지겠지. 만보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해줄 건 해주는 척하면서 그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욕심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파멸로 이끄는 거야. 만보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버지,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만보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이 사건 이후 독사 영감의 욕심은 끝을 모르고 커져갔습니다. 금비녀 하나로 만보기의 능력을 확신한 독사 영감이 밤낮으로 만보기를 불러댔지요.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라. 조선 제1의 부자로 만들어라. 팔도의 돈을 다 긁어 모아라. 욕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독사 영감이 만보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칠성이 같은 하인 팔자 말고 내 팔자를 봐라. 나를 조선 제1의 부자로 만들 비방을 내놓아라. 독사 영감이 부채를 접으며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들어 독사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 눈에 독사 영감의 관상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턱 아래 기운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 속에 검은 점들이 더 많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만보기는 저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영감이 오래 못 살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 갇혀 있었기에 더 빨리 끝내야 하였지요. 만보기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감님, 제가 영감님 댁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만보기가 공손하게 물으니 독사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보기가 독사 영감을 따라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본채와 사랑채, 안채와 별채, 창고와 마당,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으나 만보기 눈에는 온통 붉은 기운과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마당을 지나 뒷산 쪽으로 가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졸졸졸 맑은 물이 흘러내려 마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만보기 눈에는 그 물줄기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저 물이 뭔가 중요한 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한 뭔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지요. 저걸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으나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보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걸 막으면 어떻게 될까? 만보기가 물줄기를 바라보니 막았을 때 벌어질 일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으나 나중에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영감님, 찾았어요. 만보기가 말하자 독사 영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뭘 찾았냐? 독사 영감이 다급하게 물으니 만보기가 물줄기를 가리키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물이요. 영감님 돈을 씻어가고 있어요. 만보기가 말하자 독사 영감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내 돈을 씻어간다고? 독사 영감이 되물으니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 물이 영감님 댁 옆을 지나가서 돈이 자꾸 마을 쪽으로 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독사 영감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물이 돈이라는 말은 독사 영감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독사 영감이 물으니 만보기가 대답하였습니다. 저 물길을 막아버리고 물을 영감님 마당에 모으면 돼요. 연못을 크게 파서 물을 가두면 돈이 고일 거예요. 만보기가 말하자 독사 영감이 무릎을 탁 치며 좋다고 당장 둑을 쌓고 연못을 파라고 외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사 영감이 인부 수십 명을 풀어 뒷산 물줄기를 막는 큰 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지게에 지고 나르고 돌을 굴려 쌓고 나무를 베어 박았지요.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공사판이 시끄러웠습니다. 둑이 점점 높아지자 물줄기가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졸졸 흐르던 물이 둑 앞에서 고이기 시작하였고 마을 쪽으로 흐르던 물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한편 마당에서는 연못을 파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삽으로 땅을 파는데 조금만 파도 질퍽질퍽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원래 집안이 약한 곳이었던 것이지요. 영감님, 여기는 땅이 너무 물러서 연못을 파기가. 인부 하나가 말하려다 독사 영감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더 깊이, 더 넓게 파. 독사 영감이 호통을 치자 인부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영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물이 끊기면 우리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에 나서며 애원하였습니다. 뒤에 모인 농부들도 한 목소리로 호소하였지요. 저 물이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농부들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독사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끄러워. 내 땅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꺼져. 독사 영감이 왈패들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밀어냈고 마을 사람들이 원망의 눈빛을 보내며 물러갔지요. 이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장의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가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만보가, 영감이 미쳤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영감을 원망하고 있어. 칠성이가 속삭이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만보기가 짧게 대답하자 칠성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 연못 파는 거 괜찮은 거예요. 땅에서 자꾸 물이 솟아나던데. 칠성이가 물으니 만보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쪽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만보기의 시선을 따라가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걱정되지. 제가 틈틈이 밥이라도 갖다 드릴게. 칠성이가 말하자 만보기가 칠성이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칠성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물러갔지요. 만보기가 홀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둑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연못도 제법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사 영감의 저택을 바라보니 붉은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고 검은 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요. 만보기는 무서운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연못에 물이 가득 차면 저 약한 땅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지요. 언제가 될지는 몰랐으나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만보기가 창고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를 빼내야 하였습니다. 둑이 완성되고 연못이 채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사 영감과 경쟁하던 상단의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소문이었는데 배에 실린 비단과 약재가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지요. 상단 주인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독사 영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독사 영감이 그 상단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경쟁자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었는데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전부 타버렸지요. 그 집도 빚을 갚지 못해
독사 영감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독사 영감의 경쟁자들이 하나둘 망해가자 독사 영감의 재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독사 영감이 돈괴를 열어 돈을 세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만보가 내가 복덩이구나. 조선 팔도 돈이 다 내 것이다. 독사 영감이 외치며 만보기의 어깨를 탁탁 쳤습니다. 눈에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물을 막으니 진짜 돈이 쏟아지는구나. 역시 물이 돈이야. 독사 영감이 돈괴에서 금덩이를 꺼내 이리저리 굴리며 감탄하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만보기가 독사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독사 영감의 관상이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검은 점들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죽음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독사 영감은 돈 세느라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쌓이는 만큼 이상한 일도 생겨났습니다. 연못에 물이 썩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맑았던 물이 점점 탁해지더니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물 위에 거품이 떠오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비린 냄새였으나 날이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 되었지요. 영감님, 연못 물이 썩고 있습니다. 물을 좀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독사 영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물을 빼? 물이 돈인데 물을 빼라고. 미쳤냐? 독사 영감이 호통을 치자 하인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독사 영감은 코를 막으면서도 물을 빼려 하지 않았지요. 물이 곧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안 전체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밥을 먹기도 힘들었지요. 하인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남은 하인들도 코를 틀어막고 다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연못 주변의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하였고 마당의 풀도 누렇게 말라갔지요.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줄기가 끊긴 논에 물을 댈 수 없어 벼가 말라 죽기 시작하였고 우물물도 줄어들어 마실 물이 부족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 독사 영감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두고 보자.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으나 독사 영감은 동괴 앞에 앉아 돈만 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가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만보가, 영감이 이상해. 칠성이가 속삭이자 만보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얼굴에 검은 점들이 생겼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 퍼졌어. 근데 영감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칠성이가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보기도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칠성이가 말하자 만보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밥을 갖다 줬는데 거의 못 드셔. 기침을 많이 하시고 열도 있는 것 같아. 칠성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만보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해. 만보기가 말하자 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왈패들이 깨어 있어. 내일 밤에 데려다 줄게. 칠성이가 말하자 만보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독사 영감이 또 만보기를 불렀습니다. 만보가 아직 부족해. 더 벌어야 해. 더 큰 돈을 벌게 해라. 독사 영감이 말하자 만보기가 독사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검은 점들이 더 늘어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지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미 충분히 부자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만보기가 말하려다 독사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내가 언제 그만하라고 했냐. 더 많이. 독사 영감이 부채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비방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내 아비를 죽인다.
독사 영감이 으르렁거리자 만보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 있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칠성이가 만보기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살 사이로 아버지를 보자 만보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였고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며칠 사이에 훌쩍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만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서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보가 왔구나. 서기가 힘없이 웃으며 창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만보기가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한 것이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곧 나갈 수 있어. 만보기가 울먹이며 말하자 서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아. 네가 무리하지만 마라. 서기가 말하다가 기침을 하였습니다. 만보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지요. 창고를 나와 골방으로 돌아온 만보기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지요. 만보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장마가 올 것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사흘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밤낮으로 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에는 물이 질퍽질퍽 고였지요. 만보기가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둑 뒤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둑 높이의 반쯤이었으나 비가 내릴수록 물이 불어나 이제는 둑 꼭대기까지 거의 닿아 있었지요. 만보기 눈에는 둑 주변에서 시뻘건 기운이 이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지요. 만보기가 독사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독사 영감이 사랑채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동괴 앞에 앉아 금덩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얼굴에 검은 점들이 더욱 늘어나 있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영감님, 만보기가 부르자 독사 영감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냐? 독사 영감이 퉁명스럽게 물으니 만보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둑을 열어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만보기가 말하자 독사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둑을 열어? 독사 영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냐? 둑을 열면 물이 다 빠져. 내 돈이 다 떠내려 간단 말이야. 독사 영감이 부채를 휘두르며 고함을 치자 만보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감님, 저 둑이 곧 터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이 다 쓸려가요. 만보기가 다급하게 말하였으나 독사 영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 놈이 날 속이려는 거지. 내 돈을 빼돌리려는 거지. 독사 영감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오자 만보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영감님. 정말이에요, 저 둑이. 만보기가 말하려다 독사 영감이 만보기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좋아. 내 아비를 데려와라. 독사 영감이 왈패들에게 소리치자 왈패들이 우르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왈패들이 서기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서기는 얼굴이 창백하였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였지요. 아버지, 만보기가 소리치자 서기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사 영감이 서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만보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둑을 열라는 소리를 하면 내 아비 목을 벤다. 알겠냐? 독사 영감이 으르렁거리자 만보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날이 닿아 있었지요. 그리고 이놈을 다시 창고에 쳐넣어라. 자물쇠를 2개 더 채워. 독사 영감이 명령하자 왈패들이 서기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서기가 끌려가면서 만보기를 바라보았는데 눈빛으로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물동이를 붓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으며 바람이 나무를 휘어지게 하였지요. 만보기가 골방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데 문이 열리며 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요. 만보가 큰일이야. 두개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칠성이가 다급하게 말하자 만보기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버지를 빼내야 해. 지금 당장. 만보기가 말하자 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는데 도끼로 부숴야겠어. 칠성이가 말하며 만보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빗속을 뚫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칠성이가 광에서 가져온 도끼를 휘둘러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쨍, 쨍, 쨍. 자물쇠 하나가 부서지고 2번째가 부서지고 3번째가 부서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만보기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아버지, 만보기가 소리치자 서기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가, 왜 여기? 서기가 힘없이 말하려는데 만보기가 서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가야 해. 둑이 터져. 만보기가 다급하게 말하자 칠성이가 서기의 다른 팔을 부축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르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산 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만보기가 뒷산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둑이 보였는데 둑 위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만보기가 외치며 아버지를 끌고 뛰었습니다. 칠성이도 함께 뛰었지요. 그 순간 둑이 터졌습니다. 쿠르르 쾅!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둑이 두동강 났습니다. 막혀있던 물이 성난용처럼 쏟아져 내려왔는데 시커먼 물벽이 독사영감의 저택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만보기와 칠성이가 서기를 부축하고 언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사영감의 저택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물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연못이 범람하며 약한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땅이 갈라지며 안채와 사랑채가 기울어졌지요. 내 돈, 내 돈! 독사영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돈괴를 끌어안고 도망치려는 모습이 번개빛에 비쳤지요. 그러나 물살이 너무 빨랐습니다. 안 돼. 내 돈이 떠내려간다. 독사영감이 돈괴를 놓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돈괴와 함께 시커먼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지요. 보물창고가 물에 잠기고 안채가 무너지고 담장이 쓸려갔습니다. 조선 제1의 부자가 되겠다던 독사영감의 저택이 한순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만보기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욕심도 전부. 서기가 만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가, 네가 살렸구나. 서기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자 만보기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었지요. 비가 그쳤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가 멈추고 먹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요. 만보기가 언덕 위에서 눈을 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사영감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흙탕물만 가득하였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진 담장과 부러진 기둥만 물 위에 둥둥 떠다녔지요. 보물창고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웅덩이가 되어 있었고 연못이 있던 마당은 땅이 꺼져 구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폐허를 바라보며 독사영감의 관상을 떠올렸습니다. 욕심이 과해 제명을 재촉하는 상이었지요. 결국 그 욕심이 스스로를 삼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만보기 옆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언덕에서 비를 피해 쉬었는데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열도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만보기가 물으니 서기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내 덕분에 살았다. 서기가 만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만보기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지, 무서웠어. 아버지 죽을까봐. 만보기가 울먹이자 서기가 만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서기가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으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만보가, 아저씨, 괜찮아? 칠성이가 다가오며 물으니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야.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못 구했어. 만보기가 말하자 칠성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워하였습니다. 뭘, 나야말로 내 덕분에 팔자가 바뀌었잖아. 은혜를 갚은 거지. 칠성이가 말하자 서기가 칠성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서기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칠성이가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였지요. 만보기가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보기가 물으니 칠성이가 폐허가 된 저택을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저 영감한테 묶여 있을 일도 없고 재수 없다고 구박받을 일도 없어. 칠성이가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었지요. 장사라도 해볼까. 앞머리 내리고 신발 거꾸로 신으니까 운이 트이더라고. 칠성이가 농담처럼 말하자 만보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저씨 관상이 원래 복이 있는 상이었어. 이제 잘 될 거야. 만보기가 말하자 칠성이가 만보기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나중에 크면 꼭 찾아와라. 밥 한 끼 사줄게. 칠성이가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보기와 서기가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폐허가 된 저택을 지나 마을 어귀로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 논에 물이 차고 있었지요. 물이 다시 흐른다. 이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사 영감이 막았던 물줄기가 둑이 터지면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만보기가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 눈에는 물줄기에서 다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생명수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만보기와 서기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지요. 서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이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서기가 말하자 만보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 만보기가 말하자 서기가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가, 네가 그놈을 어떻게 한 거냐? 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겠냐?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만보기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 영감이 원하는 걸 해줬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줬어. 근데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릇이 무거워져서 결국 스스로 무너진 거야. 만보기가 말하자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만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네, 어미가 죽기 전에 그랬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눈에 뭔가가 보인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구나. 서기가 말하자 만보기가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만보기가 물으니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하늘이 내린 아이야. 그 눈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나쁜 놈 벌받게 하고. 서기가 웃으며 말하자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할게. 아버지. 만보기가 대답하자
서기가 만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초가집을 물들이고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만보기가 아버지 옆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 만보기는 생각하였습니다. 독사 영감은 운명을 욕심으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더 많이, 끝없이 채우려 하였지요. 그러나 그릇이 넘치면 쏟아지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지요. 거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빈손이었으나 비워낼 것을 비워내자 복이 찾아왔지요. 깨진 쪽박을 버리자 막혀있던 운이 트인 것이었습니다. 만보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운명은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8살 만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